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단타에 집중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세에 따라 어떻게 단타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한지 알려드릴 건데, 이번 영상을 잘 이해하시고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되시는 분들은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월천 이상은 단타 수익을 꾸준하게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단기 매매가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이런 지능 문제가 아니에요. 단타를 정말 하시면 안 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확인하신 후에 이거 나다, 이거 내가 해당이 된다 싶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분명히 해당이 된다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하겠다는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절대 단타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번 영상이 지속적으로 단타 손실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상승 장세였기 때문에 시장 주도 테마의 주도주를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매매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것 같지만, 7월부터는 순환매가 워낙에 빨리 돌고 특히 요즘 가장 핫한 테마였던 스테이블 코인은 매일 대장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위주의 짧은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스텝이 조금만 꼬여도 큰 손실 볼 수 있는 장세여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시장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일단 가장 확률이 높은 건요, 시장 주도 테마가 확실히 존재할 때 주도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수급이 명확하게 주도 테마에 쏠리고 그룹으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스마트머니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 여기에 차트 패턴까지 완성이 되면서 신고가에 근접해 있거나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 주식 투자자들이 반드시 매매해야 하는 최고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스캘핑으로 접근해도 되고 장중 변동성이 적은 시간대에 접근해도 수익 낼 확률이 높고 종가 베팅, 스윙 다 됩니다. 최고의 조건을 두루 갖춘 종목이라면 매매하는 시간 같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종목이 매일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단타 초보자분들은 장세를 신경 쓰지 않고 매일 너무 많은 종목을 매매합니다. 자, 종목을 예로 들어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최근 가장 강력했던 주도 테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강력했던 건 당연히 원전이죠. 자, 원전의 주도주가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타든 스윙이든 종배든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요? 자,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 지금 주봉부터 볼게요. 주봉상 이 고점을 돌파한 순간, 요 캔들이죠. 자, 이 고점을 돌파한 순간 이때 매매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이 뒤로 원웨이로 쭉 수익 구간이 나왔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돌파 자리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최고의 돌파 자리. 이미 그리고 이때는 4월부터 원전 관련한 재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멘텀은 이미 너무 좋다라는 걸 시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식은 시장이 외면하면 그만입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뉴스를 보고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가장 잘못된 매매 방식입니다. 뉴스 매매라고 하죠. 불나방 매매. 자, 주봉상 여기 돌파한 자리를 보면은, 자, 5월 12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봉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돌파 자리, 이 저항 지점의 고가가 보시면 39,000원이죠. 39,000원. 그럼 이 39,000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을 때가 가장 좋은 시점이 되는 거겠죠. 요거를 자, 일봉상 보면 정확히 39,000원을 돌파했을 때가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두산 에너빌리티 종가가 31,400원이잖아요. 그죠? 5월 14일에 가장 좋은 돌파 자리가 나왔던 겁니다. 자,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테마의 대장주가 차트상 가장 좋은 돌파 시점을 만들어내면은 사야 되는 겁니다. 5월 14일이에요. 제가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보면 4월 18일에 먼저 동력부터, 이 원전 테마의 상승 동력부터 재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이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탑픽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대장이라고. 그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원전이 이런 호재가 있구나,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방은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종목이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인데요. 이거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사칭이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검색해보면 제가 아까 돌파 자리라고 알려드렸던 5월 14일에, 자, 5월 14일에 스윙 종목 브리핑 두산에너빌리티 원픽 최고의 돌파 시점이라고 알려드렸죠. 이미 4월 18일에도 스윙 종목으로 의견을 드렸지만 이때 주봉상 너무 좋은 돌파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의하면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서 이때가 오전 9시 5분이잖아요. 저도 전업 트레이더인데 이렇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이 주식을 안 샀을까요? 이미 4월 18일에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손치매가 아니라 나중에 산 겁니다. 맞죠? 자, 매매 마크 내역창을 한번 켜서 5월 14일로 한번 당겨볼게요. 최고의 돌파 시점이라고 했던. 자, 5월 14일 여기로 당겨놓고 날짜 5월 14일 맞죠? 이 캔들. 여기서 이제 매매 내역 체크를 했을 때 바이 마크가 나와야 제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지나고 나서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날 안 샀으면 도루묵인 거죠. 자, 비밀번호를 치고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눌러보면 확실하게 5월 14일 돌파 시점에 바이 마크가 나오죠. 그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원전 다음에 증시부양책으로 가장 먼저 주목받고 큰 폭으로 상승했던 주도 테마가 뭔가요? 지주사 테마죠. 지주사 테마에서 처음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면서 대장으로 움직인 종목 뭡니까? 자, 한화입니다. 이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으로 지루사 테마가 상승할 모멘텀이 생겼다는 거는 주식 투자자라면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차트상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으로 지루사 테마가 오르겠구나. 근데 오르겠구나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한화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이 짧은 상승 이후에 이 횡보한 구간, 이 구간을 돌파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확인해 보면 자, 이 캔들 돌파 시점 5월 26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봉 차트, 이때 첫 돌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봉으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 보면 돌파한 시점이 5월 27일입니다. 자, 이 구간을 돌파한 시점이 5월 27일이에요. 이 캔들 5월 27일의 한화 캔들. 자, 이것도 매수 타점 확인해 볼게요. 자, 한화를 5월 27일로 땡겨 놓고 자, 이날이잖아요. 이 캔들 5월 27일 여기서 매매 마크 내역을 조회해 보면 자, 돌파 시점에 매수한 모습이 나오죠. 바이 마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후에 언제 매도를 했어도 거의 무조건 수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시점에 산 종목은 조정을 받아도 매수가 아래로 크게 눌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AI 정책 수혜주로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최근에 뭐죠? 자,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가 6월 18일 날 6월 18일 이때 기준봉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냐면 2조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주도주로 출발을 한 거죠. AI 정책주에. 이것도 주봉을 봐야 돼요. 자, 주봉을 보면은 대하락 이후에 이 계속 저항받은 이 지점을 돌파한 시점이 6월 16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봉을 보니까 그 주요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하기 딱 시작한 게 6월 18일이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그럼 6월 18일 날 사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매매 내역 보겠습니다. 네이버. 자, 6월 18일 날 땡겨 볼게요. 자, 제가 사야 된다고 말씀드린 6월 18일 요 캔들입니다. 이때 자, 바이셀 마크를 조회해 보면 꼭대기에서 샀죠. 주도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시점에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공부방에도 검색해 보면 자, 6월 18일 날 수익 매매 관점 네이버 주봉상 박스권을 돌파했다 하면서 공유를 드렸잖아요. 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6월 18일 이후로 그대로 원웨이로 상승이 나오면서 29만 8천원까지 이 대형주가 이렇게 순식간에 폭등이 나왔어요. 돌파한 시점에 단타를 해도 성공, 종배를 해도 성공, 스윙을 해도 성공이죠. 근데 이런 종목이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고요. 전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런 종목 나왔을 때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전업하는 사람들은 시드머니 사이즈 커지기 전까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출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밥벌이 할 방법을 찾아야죠. 그 방법을 찾는 동안 누구나 피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른 벌이가 있는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주도주 매매만 파시면 돼요. 가장 확률 높은 조건을 확실히 알고 그 조건에 맞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뭘까요? 없어요. 지금 시장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순환매 장세예요. 얘 올랐다가 쟤 올랐다가 하는 장세예요. 왜 그럴까요? 관세 불확실성도 있고 이제 곧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근데 2분기 실적 뚜껑이 열리기 전에 국장은 증시부양책으로 이미 크게 상승을 했고요. 전업이 아닌 개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현금을 투입해야 되는 시점은 실적 뚜껑 열리고 2분기 뚜껑 열리고 기업 기초 체력이 좋은 섹터가 판별이 나고 8월 1일에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순환매 장세에서 주도 테마 장세로 수급이 이동될 때
그때 또 다른 두산에너빌리티가 차트 모양을 만들고 돌파할 때 사셔야 돼요. 그거 모르시겠으면 제 영상 보시면 되고 공부방 들어오셔서 종목 공유 받으시면 되고요. 자, 텍스트로 주도주의 조건을 정리해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돌파 시점입니다. 좋은 돌파 시점은 손잡이 달린 컷 패턴, 박스권 돌파, 60일선 돌파, 이중바닥 형성 후에 고점을 돌파, 조봉상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 주가 변화가 거의 없다가 그 구간을 돌파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모든 좋은 돌파 시점 강의를 다 채널에 올려놨어요. 특히 손잡이 달린 컷 패턴 돌파는 주식시장의 역사 안에서 최고의 주식들 1000% 올라간 종목들은 전부 다 나왔던 패턴입니다. 이런 거 하나씩 공부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일에 첫 테마가 형성되면서 특정된 주도주를 첫 시기에 잡으면 가장 좋습니다. 새로운 테마의 주도주, 가장 큰 수익을 짧은 기간 안에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또 차트상 흐름이 좋은 종목, 정배열이나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이 좋은 거죠. 그리고 돌파 시에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일수록 좋습니다. 재료의 지속성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익혀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단기간 안에 끝날 재료일지 아니면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재료인지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매매일지 쓰셔야 돼요. 매매일지 쓰실 때 내가 이런 소식이 나와서 상승 출발한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 재료가 지속성이 이래서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써놓고 나중에 보는 거죠. 아, 이거는 나중에 보고 나니까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았고 이런 소식들은 내 예상대로 지속성이 있었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 안에서 가장 수급이 좋은 종목이어야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적이고 큰 자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저가주 안 돼요. 저가주. 보통 테마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는데 저가주는 대장주는 될 수 있어도 주도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가 대장주는 금방 체인지 될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이 커서 리스크를 너무 많이 감수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저가주인데 대중이랑 반대로 가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저가주는 그냥 매매할 생각을 버리세요. 주가가 비쌀수록 투자금이 보호됩니다. 조선의 하나오션, 방산의 한화시스템, 원전의 두산에너빌리티, 화장품의 APR, AI의 네이버, 카카오 최근 주도한 종목 중에 시총 작은 저가주가 있나요? 없죠? 자, 이렇게 사례를 이전에 또 충분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도주에 대해서. 여기에 연도별 순이익이 3년 이상 증가세냐,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이 분기별로 증가하고 있느냐, ROE가 17% 이상이냐, 이런 까다로운 조건까지도 같이 보면 중장기로 가는 거죠.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이 잘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최고가 왜 최고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산업은 많지만 라이다 같은 거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첨단 산업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지금 대장이 SOS랩이죠. 이런 데가 연도별 순이익이 턴어라운드하고 분기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차트상 모양을 만들고 패턴 돌파할 때 사면은 중장기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산업은 많고 종목도 많습니다. 또 이거 보고 SOS랩 몰빵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조건에 해당될 때 그때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주식이란 거는 실제로 가격이 오르기 전까지는 다 나쁘고 안 좋은 주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순환매 장세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은지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도주 매매는요.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어요. 장이 시작하고 장중에 한 테마의 수급이 쏠리고 탄탄한 종목이 거래대금 5천억, 1조 들어오면서 주요 구간을 돌파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세도 들어왔었다. 따라가면 되죠. 근데 순환매 장세에서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다가 잃는 경우가 많아요. 수급이 예로 갔다가 제로 갔다가 어지럽게 움직이니까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7월 9일에 4사주 소각 수혜주를 정리해드리면서 4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 차트가 좋은 종목은 이렇게 3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포바인, 광동제약, 메커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인포바인은 7월 9일에 말씀드렸을 때 따라가기보다 테마가 지속되면 눌렸을 때, 그러니까 순환매에서는 눌림목을 잡아야 돼요. 눌렸을 때 이제 주요 지지라인은 기준봉이 중심값 부근에서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 강해가 간 놈이 좀 또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광동제약은 이제 너무 소형주라서 추천드리진 않는데 매매에 차트상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커스는 광동제약과 같은 소형주지만 이 차트 시점이 공략해보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봉상 전고점 근처에 있었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7월 9일이죠. 이날 7월 9일 영상에서 요날 알려드리고 다음날 기준봉 중심값 부근까지 눌림이 나왔다가 금요일 7월 11일에 또 상한가를 터치했어요. 그리고 광동제약은 7월 9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마찬가지로 조정, 그리고 나서 7월 11일에 8%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메커스 같은 경우는 요거 주봉 봐야 됩니다. 주봉을 보면 7월 9일이
제가 영상 올렸을 때가 이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확인하는지 여기 밑으로 빠지면은 손절매하는 전략으로 잡고 가면 절 공략하기가 쉬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봉으로 보면 메커스가 7월 9일 이날 알려드리고 나서 눌렸다가 마찬가지로 인포바인의 뒤를 따라서 2등주로 해서 26%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눌렸을 때 샀으면 인포바인이나 메커스나 광동지역이나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순환매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되면 뭐 핫한 테마, 스테이블 코인, 뭐 자사주, 소각, 수혜주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차트가 좋은 종목들을 계속 체크해서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눌렸을 때 매매를 해야 돼요. 따라가면 손절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가면 또 크게 갑니다. 대장이 계속 바뀐다는 거는 그날의 대장을 또 제대로 골랐다면 상승폭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계속 바뀌니까 이게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일 때 매매를 하면 손절을 항상 각오하고 짧게 잘라야 돼요. 굳이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전업이라면 하셔야죠. 목숨 걸어야죠. 근데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건데, 매매를 위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벌기 위한 매매를 하셔야죠. 자, 다음으로 이제 단타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손절 못하는 사람 단타하지 마세요. 매수하는 시점에 언제 손절할지 계획을 못 세우는 사람은 단타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추가 매수를 할 때 산 가격보다 더 높을 때가 아니라 더 낮을 때만, 손실 죽일 때만 물타는 사람은 단타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주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전부 다 나쁜 주식이에요. 주식시장은 자만하는 사람이나 자존심 강한 사람을 너무너무 쉽게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죠. 인증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자존심이 안 세고 틀린 거를 곧바로 수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주식 투자자라면 10번 중 5번만 맞춰도 놀라운 수익률을 꾸준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번 중에 5번 맞추는 수준이 되기까지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5번 맞추기 어렵다면 손절을 더욱더 빠르게 하시면 돼요. 빠른 손절을 절대적으로 지킨다면 10번 중에 3번만 맞춰도 주식으로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매수 시점이나 종목 선택은 누구나 다 틀려요. 지구상 최고 수준의 트레이너들도 매수 시점과 종목 선택에서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단 하나의 비결은 최고의 매매 기법 같은 게 아니라 틀렸다라는 생각과 함께 매도 버튼에 손이 나가 있는 빠른 손절입니다. 이 영상을 본 이후로도 손실이 10%를 초과할 때까지 손절을 하지 못한다면 주식을 그만하셔야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돌파 매매 트레이더들의 멘토인 윌리엄 오닐이 쓴 최고의 주식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책에 보면 손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실을 늘 5%에서 최대 6% 안에 끊어낼 수 있다면 스포츠로 쳤을 때 상대방이 당신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적이 제대로 공격하게 허용조차 하지 않는데 당신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질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감명받은 문장이거든요. 공격을 허용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손절 원칙에 가깝게 손실이 난 종목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팔자마자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어렵게 손절하고 난 뒤에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을 지켰다는 것에 성공한 것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든 매수한 주식이 순식간에 10% 넘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습니다. 그럴 때 주식시장에서 결국 살아남게 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순간적인 급락을 매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로 받아들여서 빠르게 손절합니다. 여러분이 10% 이상 손실한 종목을 방치해두면 20% 30% 손실이 났을 때는 더 팔기가 어려워집니다. 50% 빠지게 놔두면 복구하기 위해서 100%의 수익을 올려야 본전입니다. 2배 오르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살면서 2배 오르는 종목을 입절해보는 경험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도 손에 꼽는 일입니다. 하지만 초심자가 크게 잃고 본전을 내기 위해서 연속으로 깡통을 차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그렇게 퇴출당하고 주식시장 자체를 부정하고 아무도 주식시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없다고 자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최고의 주식은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면 깊은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손절한 종목이 다시 상승하더라도 여러분에겐 그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에 투자할 현금이 손절을 통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손절매로 계좌를 보호하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에 투자할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확실히 지켜진다면 나머지 공부하셔야 할 부분들은 제가 다 돕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을 모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주식 투자 관련 아셔야 할 정보들, 급등 예상 종목들 공유해드리는 공부방도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영상 시청도 같이 하시는 게 좋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영상 아래 보시면 이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 통해가지고 간단한 설문 참여해 주시면 바로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식 차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제가 직접 집필한 전자책 예스24 재테크 투자 부문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갔었던 책인데요. 요거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어요. 요것도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 영상마다 댓글들을 보시면 감사하게도 채널 초창기부터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이 수익 인증 댓글과 함께 공부방이 유용한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댓글 한번 읽어보시고 돌아와 보시면 아 진짜 수익 내기에 도움이 되겠구나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정보를 좀 드리고 끝낼게요. 자,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 있죠? 요즘 K-팝 데모넌터스가 난리거든요. 전 세계 넷플릭스 1위하고 뭐 애니메이션 OST가 빌보드 차트 8위까지 가고 상승세고 좋은 소식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상장주 중에 가장 관련 있는 기업이 스튜디오 미르예요. 뭐 참여의 정도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제작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발생을 했는데 재료만 따랐을 때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 마블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 소식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 5,000원 부근에서 보시면은 장대 음봉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때 경영진이 자사주를 대량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5,0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장난치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었다면 이 스튜디오 미르가 2023년에 그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 때문에 쭉 갔었단 말이죠. 2023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4년 4월까지 쭉 갔었는데 최근에 적자예요. 근데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디즈니도 그렇고 아마 마블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이러면은 영업이익이 만약에 증가할 것이고 지금 회사의 분위기가 좋다면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량 매도했다는 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5,000원 아래에 있을 때는 이 5,000원을 뚫었다가 다시 급락하는 뭐 이런 장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꺾이더라도 여기서 5,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를 왜 제가 굳이 언급하냐면 지금 관세 무풍주에 다음 주에는 관심이 아무래도 쏠리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랬을 때 이제 엔터주 뭐 컨텐츠 관련주 쪽에 수급이 들어오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컨텐츠 쪽에서는 가장 관심을 끌고 엮기 쉬운 게 스튜디오 미르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거는 건들더라도 5,000원 아래에서 건드시고 5,000원을 돌파하고 나면 이게 하락파동이 세게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 터치하고 있는 데가 5,000원 선이니까 여기를 돌파하고 바로 하락하는 장난이 나올 수도 있으니 지지를 계속 확인하시고 충분히 확인하시고 건드시는 게 낫다. 그래야 피해를 줄이는 길인 겁니다. 스튜디오 미르를 지금 제가 추천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높고 지금 장난치기가 좋아 보여서 낚이지 마시라고 미리 언급을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미리 이 정도 정리해드리고요. 제가 진짜 좋은 종목 드리기 위해서 이제 주말에도 한 주 동안 관심 받았던 종목들 차트도 돌려보고 시나리오 예상도 해보고 열심히 수익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시장과 스텝을 똑같이 밟아나갈 수는 없겠지만 항상 책임감 가지고 결과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날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